오늘 정보가 많이 없는 날, 그래도 인사를 잠깐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양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부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자산이 동결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자신들의 암호화폐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러시아 부호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처분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고객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다른 고객들은 암호화폐를 경화로 교환해가지고 다른 곳에 보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위스 브로커들 역시 그들의 고객이 러시아 고객들이 스위스 정부에 의한 자산 동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들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 및 다른 자산들을 처분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처분하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을 팔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분을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아무리 공격을 하는 쪽이라고는 해도 그들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디폴트 선언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러시아도 러시아인데 전 세계 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승자는 없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쟁 후에는 어떤 양상이 벌어지게 될까, 비트코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몇몇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트위터의 CEO이자 지금 블록의 CEO인 잭 돌시가 드디어 개발 중이었었던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이 지갑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지갑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생체 인식 기능은 있지만은 지갑에 화면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화면 없는 비트코인 지갑. 아니 그러면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아마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USB-C 포트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설계를 통해 가지고 더 접근성이 높고 안전하고 저렴한 지갑을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언제쯤 출시하게 될 것인지. 자, 다음으로는 영국에서 어제 나왔었던 소식인데 제가 전하려다가 깜빡한 소식. 영국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ATM 기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금지시키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이번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 ATM 기기가 불법이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약세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는 극단적 공포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더 블록에 의하면 채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갖다 팔고 있는 이유는 바로 채굴을 하는데 비용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채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안타깝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상황. 러시아 부자들도 팔고 채굴자들도 팔고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왔었던 정보에 의하면 개미들도 그렇고 고래들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매각되는 물량들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3년 이상 미이동 비트코인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거래소 내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겠느냐라면서 여기 있는 코인뷰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금방금방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비트코인 물량 모으는 데 집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로 유명한 스티브 워즈니악이 나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디 그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훨훨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어서는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인 발키리, 이 발키리 CEO가 올해 4분기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력하게 보유를 원한다. 비트코인 무조건 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성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당국과 열심히 싸우고 또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원하는 대로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라면은 7만 달러 정도는 우습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또 가져보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SEC의 말린 명태 씨가 ETF를 승인을 해줘야만 되겠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을 보도록 하겠는데, 좋은 분석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은 분석이라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41,000달러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뚫지는 못하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명 분석가인 카포, 일카포 오브 크립토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 4만 달러 이상까지 급등했지만은 33,000에서 45,000달러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약세 흐름은 아직까지 유효하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경우 21,000에서 23,000달러까지도 내리꽂을 수가 있겠다. 자, 2018년도 3,200달러부터 지난해 신고점의 피보나치 비율을 도입해 봤을 때 382 자리가 23,00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까지 강력하게 조정이 오게 된다. 23,000달러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가레스 솔로웨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지금 베어리시 메가폰 패턴을 그리고 있다. 헤드앤숄더도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너져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2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바닥으로 만들고 반등을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는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등 여러가지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역전 앞에 거지가 되고 말 것인가? 농담이고요.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반대로 법정화폐는 계속해서 찍히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마다 법정화폐랑 비트코인이랑 교환하는 것이 또 논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주말에 짜파게티 쏜다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